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MBA 교수님이자 우리에게는 밸류에이션 학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잘 알려진 셀럽 MBA 교수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최근 엔비디아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과 관련된 투자 컨텐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번 강의 컨텐츠는 지난주 2023년 6월 23일 교수님의 유튜브 컨텐츠 내용을 토대로 준비했으며 관련 영상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기업 밸류에이션 강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한 가지 고백부터 하셨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현재 엔비디아 주식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유 중이시며 최근 AI 인공지능 테마주로 주가 고공행진을 누리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교수님의 주식 포트폴리오 역시 양호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초기 매수할 당시에도 그리고 지난 2018년 엔비디아 주식을 초기 매수할 당시에도 이들 기업이 훗날 AI 테마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받을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당시 이들 종목들에 대한 매수 전략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버튼을 클릭한 운 좋은 투자 성과라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엔비디아 주가 폭등세를 관전하며 엔비디아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주가가 여전히 적정평가되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에 휩싸여 고평가되었는지에 대한 투자 판단을 결정 내려야 하기에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번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챕터들로 구성되었으니 제1장에서는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2장에서는 엔비디아 기업 소개 부분을, 제3장에서는 AI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기업 실적,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장을 종합하여 산출해낸 엔비디아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을 다루고 있겠습니다. 먼저 제1장 The Semiconductor Business 부분입니다. 반도체 사업 성장력의 중심에는 지난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 PC 시장 혁명이 크게 한몫했는데요. 다음 그래프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지난 1987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수치를 나타내는 한편 파란색 선 그래프는 같은 기간 내 연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상단부 요약 테이블에서 관찰되듯이 지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15.6% 연간 매출 성장률과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4.8% 연간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누리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미국 나스닥 버블닷컴 붕괴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최근 2021년부터 2023년 기간 내 연매출 성장률은 8%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비록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드는 반도체 시장이겠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지난 40년간 반도체 시장이 누려온 높은 수익성 지표를 통해 종합됩니다. 다음의 요약 테이블 내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이익률과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 등 두 가지 실적 지표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90년대 초반 6.7%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에서 2022년 최근 약 22%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면서 비록 반도체 시장은 성숙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익성 지표를 기록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실적 지표를 추가하셨으니 바로 테이블 가장 하단부에서 보이시는 R&D Adjusted Margin 부분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을 의미하는 R&D 지출을 영업 비용이 아닌 설비 투자, CapEx로 감안해서 R&D 지출을 영업 비용 부분에서 제외한 이후 그 대신 R&D 투자 비용의 감가상각 비용만을 차감하여 교수님께서 재산출하신 R&D Adjusted Margin 수치를 살펴보시면
바로 위에 표시된 영업이익률보다 평균적으로 2에서 4% 높은 수익성 지표를 달성 중인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사업 성숙기로 접어드는 반도체 산업이겠으나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하는 시장 환경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미지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시가총액, 기업가치, 기업가치를 연매출로 나눈 밸류에이션 지표 등을 요약한 차트입니다. 다음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시가총액을,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기업의 시가총액에 부채총액을 합한 후 현금성 자산을 뺀 기업가치, 즉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연매출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선 그래프는 기업 가치를 연매출로 나눈 EBIT Sales Valuation 지표를 나타냅니다.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990년대 초반 거의 존재하지도 않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 1999년 닷컴 버블 직전 무려 7천억 달러 시장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 2010년까지 성장판이 멈췄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제2차 성장기를 맞이했으니 2010년 약 5천억 달러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무려 6배 증가한 3조 달러 시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은 다음 차트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초록색 막대 그래프 수준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겠으니 이는 곧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부채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겠습니다. 파란색 선 그래프는 기업 가치를 연매출로 나눈 EBIT Sales Valuation 지표를 나타냅니다. 지난 1999년 닷컴 버블 직전 기록했던 7배 EBIT Sales 지표는 이후 3배 수준으로 조정기를 경험했으나 지난 2019년 회복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2021년 6배 EBIT Sales 지표로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1990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위너 기업들과 루저 기업들 간의 활발한 순위 교체 상황이 전개되었으니 다음 테이블은 지난 1990년대부터 최근 2022년까지 10년 사업 주기별 연매출 기준 상위 10위권 반도체 위너 기업들 명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난 1990년대 상위 10위권 기업들 중 단 2개 기업들이죠.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만이 2023년 상위 10위권 기업 명단에 여전히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상위권을 차지했던 토시바 등 다수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곧 그 자리를 삼성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한편 이번 분석 컨텐츠의 주인공 기업 엔비디아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연매출 지표면에서 랭킹 8위를 유지 중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기술 혁명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수요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니 다음 차트는 2022년 현재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산업별로 정리한 통계 자료입니다. 컴퓨터와 데이터 저장 산업은 가장 높은 33%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형 반도체 시장과 산업형 반도체 시장은 각각 9% 시장 수요를 차지 중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2030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동차형 반도체 시장과 산업형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 9% 수준에서 오는 2030년 기준 15% 수준으로 급증하는 한편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서 큰 수혜를 맛보게 될 반도체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 기업일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지금부터는 제2장 엔비디아 The Opportunist 챕터에 대한 리뷰입니다. 지난 1993년 젠슨 황이 2명의 사업 동료들과 공동 설립한 엔비디아는 이후 줄곧 반도체 틈새 시장 공략에 주력해왔으니 지금부터 엔비디아 기업 역사에서부터 엔비디아 틈새 시장 전략의 성공 요소 및 현재 업계, 기업 입지 등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엔비디아 주요 기업 실적 지표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연매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 1월 22일 미국 주식시장 내 상장 기업으로 전환한 엔비디아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26.4% 연매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이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 붕괴 상황이 포함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7에서 8%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기업 설립 첫날부터 오로지 비디오 게임 업계 내 최적화된 GPU 틈새 시장 공략에 매진했던 엔비디아는 지난 2016년부터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성장률은 무려 27% 이상을 기록했으며 최근 2년간 역시 22%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기업 실적 지표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연매출 성장률이 단 4%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어떻게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에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연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둘째는 반도체 업계를 능가하는 연매출 성장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어떻게 같은 기간 내 엔비디아 기업 수익성 지표 역시 글로벌 반도체 업계 평균치를 월등히 웃도는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이윤을 희생시키거나 매출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 수익성 지표 향상에 주력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엔비디아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지표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같은 기간 내 엔비디아 기업이 속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연매출 성장률이 정체되었던 당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보란듯이 역주행하는 엔비디아의 기업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엔비디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는 오로지 반도체 칩 디자인 및 연구 개발에만 주력하는 한편 엔비디아 반도체 칩의 생산 공정은 대부분 TSMC와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게 아웃소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비록 반도체 생산 공정을 생략함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누리는 매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한편 반대로 TSMC와 같이 오늘날 미국, 중국, 대만 국가 간 연계된 정치적 불안 요소에 따른 공급망 위기는 곧 엔비디아 기업 실적에 직격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엔비디아가 기록해온 연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지표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통틀어 매우 괄목할 만한 기업 실적 성적표임을 칭찬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기업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규모의 사업 투자가 소요되는지에 대한 투자 접근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투자 접근법의 입각, 다음 그래프에서와 같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엔비디아 R&D 재투자 실적 지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음 테이블 내 빨간색으로 표시된 Sales to Capital 비율은 곧 기업이 창출하는 1달러 매출을 위해 소요되는 투자, 재투자금 비율을 나타내는 실적 지표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79 Sales to Capital 비율을 기록했던 엔비디아는 2011년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1 이하로 내려갔으며 최근 2023년 기준 엔비디아의 Sales to Capital 비율은 0.65 수치로 기록 분석됩니다. 이는 곧 1달러 사업 투자금을 쏟아부어서 창출되는 매출은 약 0.65달러임을 의미, 또는 바꿔 말하면 곧 1달러 매출을 위해서는 약 1.53달러의 투자금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비록 반도체 생산 공정을 아웃소싱하는 엔비디아이겠으나 여전히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R&D 사업 비용이 소요되겠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칩 디자인에만 주력하기에 자본이 적게 드는 캐피털 라이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1999년 기업 공개 IPO 이후 최근까지 엔비디아 시가총액 관련 실적 지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연간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연간 시가총액 증감 수준을,
마지막으로 파란색 선 그래프는 연간 엔비디아 시총 증감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 엔비디아 주가 폭등세를 관전하며 왜 나는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다음 엔비디아 차트를 통해 입증되듯이 엔비디아 기업 역시 상사의 갈림길을 다수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차트 내 표시된 지난 2002년과 2008년 당시에 엔비디아 시총의 마이너스 80% 이상을 상실하면서 거의 기업 파산의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엔비디아 기업 상황이었으며 다모다란 교수님이 엔비디아 주식을 초기 매수했던 지난 2018년 역시 엔비디아는 시총의 절반 이상을 잃었던 당시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즉, 제 아무리 오늘날 글로벌 투자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있는 블루칩 위너 기업일지라도 어느 한순간 그 빛을 빠르게 잃어버리면서 역사의 한 장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투자 교훈을, 그리고 때로는 단기간 내 시장의 오해로 주가 폭락세를 경험했으나 중장기적 가치 투자 접근법에서 그 시장 상황은 곧 매력적 초기 매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투자 교훈을 명심하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제3장 AI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간략한 리뷰 챕터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기업 성공 신화의 주역은 바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공지능 AI 시장 성장력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과 이러한 AI 시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엔비디아를 손꼽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AI 시장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지난 1980년 퍼스널 컴퓨터 기술 혁명, 1990년 인터넷 기술 혁명, 2000년대 스마트폰 기술 혁명, 2010년 소셜미디어 기술 혁명, 그리고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AI 기술 혁명은 이처럼 일상생활에 큰 임팩트를 끼친 과거 기술 혁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준의 혁신적 기술 혁명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 기업이겠죠. 2022년 기준 글로벌 AI 칩 시장 규모는 약 15 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예측되는 한편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대략 80% 이상 수준이라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투자자들을 더욱 열광케 만드는 점은 바로 이러한 AI 칩 시장 성장력이겠으니 2022년 현재 약 15 빌리언 달러 수준의 AI 칩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약 20배 성장한 300 빌리언 달러 시장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입니다. 그리고 비록 최근 AMD, 인텔, TSMC 등 다수의 반도체 업계 라이벌들이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을 잠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겠으나 이미 수십 년간 막대한 R&D 투자금을 통해 축적해온 엔비디아 기술력을 단기간 내 쉽게 제압할 가능성은 낮겠으며, 이는 곧 오랜 기간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독점권은 지속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컨텐츠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마지막 제4장 엔비디아 기업 밸류에이션 챕터입니다. 오늘날 현재 엔비디아 기업 성공 신화의 주역은 고성능 GPU 카드에 대한 시장의 수요입니다. 엔비디아 사업 설립 1일부터 오로지 비디오 게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고성능 GPU 칩 틈새 시장에 주력해온 엔비디아는 오늘날 비디오 게임 시장과 크립토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고성능 엔비디아 GPU 칩에 대한 열광적 수요를 톡톡히 누리고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시장으로 분류되는 비디오 게임 시장은 점차 성숙기로 전환 중이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엔비디아 기업이 누려온 틈새 시장 역시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엔비디아는 앞으로 매력적 사업 성장력을 창출해줄 두 가지 주력 시장 내 기업 포지셔닝 중이라는 점이며, 이들 두 가지 미래 성장 시장들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력으로 대변되는 AI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자동차 생산 시장입니다. 평소 다모다란 교수님의 투자 컨텐츠를 팔로우 하신 분들께서는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집중 공략하는 총 4가지 핵심 투자 요소들로는 첫째, 연매출 성장률, 둘째,
영업이익률, 셋째, 재투자 비율, 넷째, 기업 할인율 등으로 종합 분류됩니다. 자, 첫 번째, 연매출 성장률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치입니다. 엔비디아 기업 사업 부문을 다음에 총 3가지 사업 부문들로 재분류하셨는데요. AIG 인공지능 사업 부문과 오토, 자동차 사업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게임 및 기타 사업 부문별로 앞으로 10년간 매출 성장률을 예측하고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먼저 AI 인공지능 사업 부문 연매출 성장률 예측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 점유율 75%를 장악하는 엔비디아 기업은 10년이 지난 2033년에도 여전히 60%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 엔비디아 기업의 AI 사업 부문 연매출 수준은 2023년 현재 수준에서 10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자동차 반도체 칩 시장 부분입니다. 현재 3% 시장 점유율은 오는 2033년 15%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며 해당 사업 부문 연매출은 현재 수준에서 약 50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엔비디아 기업 살림을 맡고 있는 비디오 게임 시장 사업 부문은 향후 5년간 15% 매출 성장률을 누리겠으나 이후 비디오 게임 시장 성숙기와 맞물리면서 매출 감소 트렌드를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현재 엔비디아 사업 주력 분야에 해당하는 비디오 게임 사업 부문은 시장 성숙기와 함께 그 사업 성장력이 둔화되겠으나 그 빈자리를 AI 인공지능 사업 부문과 자동차 오토 사업 부문에서 보완하면서 향후 10년이 지난 2033년에 엔비디아 연매출은 현재 2023년 수준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엔비디아 연매출 관련 가정치입니다. 다음은 수익성 지표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적은 비용 구조를 띠고 있겠으나 엔비디아 기업 역사를 통해 증명된 부분은 엔비디아의 수익성 향상에 대한 빠른 유연성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난 2020년과 2021년 R&D 조정 마진율 25% 수준을 기록했던 글로벌 반도체 업계 상황에서도 지난 2020년 42.5% 마진율과 지난 2021년 38.4% 마진율이라는 괄목할 만한 수익성 지표를 이끌어낸 엔비디아 기업 실적치를 감안한다면 엔비디아의 R&D 조정 마진율은 40% 이상의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엔비디아 수익성 지표 관련 예측치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투자 비율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일즈 투 캐피탈 비율에서와 같이 엔비디아는 현재 1달러 재투자를 통해 65센트 매출만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효율성 지표를 기록했음에도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평균치를 월등히 능가하는 높은 수익성 지표를 달성해 왔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막대한 R&D 투자금은 훗날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사업 성장력과 수익성 지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투자 낙관론을 부여하고 있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세일즈 투 캐피탈 비율은 현재 0.65 수준에서 10년 안에 업계 평균값에 해당하는 1.15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즉, 현재 엔비디아는 1달러 재투자를 통해 65센트 매출을 창출하겠으나 앞으로 사업 효율성 극대화에 힘입어 반도체 업계 평균치로 분석되는 1달러 재투자를 통해 1.15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업 밸류에이션 요소, 바로 기업 할인율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 부분입니다. 기업 할인율에 대해서는 미국 반도체 업계 평균치에 해당하는 12.21%를 적용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안에 그 수치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평균치에 해당하는 8.85% 수준으로 감소 트렌드를 기록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 총 4가지 핵심 요소들이죠. 연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재투자 비율, 기업 할인율 등에 대한 예측치를 종합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엔비디아 기업 내재 가치는 한 주당 240달러 수준으로 산출. 이는 현재 한 주당 430달러 이상에 평가되는 엔비디아 실제 주가 수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산출하신 엔비디아 기업 가치 평가 결과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기업 내재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쯤에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적용하는 현금 흐름 할인율에 입각한 기업 밸류에이션 모델, 즉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의 맹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으니 바로 DCF 모델의 취약점은 다수의 가정치를 대입한다는 점입니다. 즉 방금 살펴본 대로 연매출 성장률에서부터 영업이익률, 재투자 비율, 심지어 엔비디아 기업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기업 할인율 수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예측치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치 또는 가정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들 가정치가 틀리게 책정되었다면 물론 그 가정치들을 통해 산출되는 엔비디아의 기업 내재 가치 또한 오답이겠죠. 이러한 DCF 밸류에이션 모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불확실한 사건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수학적 기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자신의 엔비디아 DCF 현금흐름 할인법 과정에서 적용했던 4가지 핵심 가정치들이죠. 바로 연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재투자 비율, 기업 할인율 등 4가지 가정치들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실행을 위한 각각의 범위를 종합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후 엔비디아 기업 할인율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자신의 DCF 모델에 적용한 값은 12.21%였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입력한 최고값과 최저값은 각각 8.85%와 15%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물을 정리한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다음 차트 내 오른쪽 테이블에서와 같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수백 개의 미래 예측 결과물들. 여기서는 즉 연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기업 할인율, 재투자율 등 총 4가지 가정치 적용을 통해 산출해낸 엔비디아 기업 가치 결과물들입니다. 그 결과 평균 기업 가치, 다음 요약 테이블 내 50% 구간이죠. 평균 기업 가치 수준은 한 주당 236달러 수준으로 산출되는 한편 결과물의 90% 이상은 한 주당 326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한 주당 400달러 이상의 평가받는 엔비디아 주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고평가되었다는, 즉 엔비디아 기업 내재 가치보다 비싸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한 주당 430달러 엔비디아 주가 수준은 다음 몬테카를로 결과물의 95% 구간에 속하겠으니 이는 곧 수백 개의 미래 예측 결과치들 중 단 5%만이 엔비디아 현재 주가가 적정평가되었음을 의미해 나머지 95%는 모두 엔비디아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분석 결론입니다. 방금 살펴본 다모다란 교수님의 엔비디아 기업가치 관련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재방문해 보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다모다란 교수님의 DCF 모델 핵심 가정치들이었던 연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가정치를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 기업 내재 가치를 종합한 테이블입니다. 다음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 부분은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엔비디아 주가 수준 400달러 이상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한 주당 400달러 이상의 엔비디아 주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후 엔비디아 연매출은 500 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거나 영업이익률은 50% 이상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가정치입니다. 물론 불가능이라 단정 지을 수 없겠죠. 지난 1999년 무명의 GPU 기업이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AI 산업을 주도하는 차세대 칩 개발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시총 1조 클럽에 합류하는 엔비디아 신화와 같은 기업 신데렐라 스토리를 실제로 접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낙관론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한계성과 단 10년 만에 현재 연매출 수준보다 무려 20배 이상을, 그것도 막 시작한 연매출 제로의 스타트업이 아닌 이미 몸집이 불어난 거대한 코끼리 기업이 이미 천문학적 연매출 수치를 또다시 20배 이상, 그것도 10년이라는 단기간 내 창출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한 주당 $400 이상에 평가받는 엔비디아 기업 가치는 매우 고평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기업을 여전히 사랑하며 엔비디아 기업을 이끄는 젠슨 황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겠으나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투자 결론에 입각,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최근 매도 버튼을 클릭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18년 초기 매수했던 엔비디아 주식 전량에 대한 매도가 아닌 보유 주식의 절반만을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폭등한 엔비디아 주가 상황을 기회로 삼은 부분 매도를 통한 투자 수익률을 방어하는 한편 훗날 불가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하에 파생상품 전략 중 옵션 전략에 베팅하는 접근법으로 여전히 절반의 엔비디아 주식 물량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모다란 교수님의 엔비디아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자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